미증시가 연일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상반기에 바로 급락이나 하락이 나올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업앤다운 하면서 하반기쯤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정책 방향성이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워낙 변수로 작용하는 게 많다 보니 예상보다 증시가 더 빨리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인데 21년 말가 차트가 상당히 흡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위에 링크에 차트 분석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 간단히 보시면 21년 말처럼 5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선까지 이탈했고요. 10선까지 이탈하면서 꽉 채우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이제 옆으로 몇 달간 기어주면서 자연스럽게 20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반문하자면 23년 9월 이때도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20선을 지지하고 다시 쭉 상승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20선을 지지하고 딱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도 열어두지만 사실 이때 상승했던 거는 옐런과 파월이 계속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시장이 유동성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미증시가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된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상승했고 이제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올 타이밍인지 양방향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 여러가지 시황상으로는 저는 이탈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이탈하는 건 아니라 21년 말처럼 한 달 하락, 두 달, 세 달, 네 달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죠. 렛츠고! 일단 주봉상에서 봐도 3주간 계속 하락을 했고 이제 딱 60선을 지지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RSI 지표가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60선을 지지해주면서 계속 올라왔던 거는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시장 긴축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올라온 영향도 크고 그리고 AI 반도체 섹터 M7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240선 위에서 업앤다운으로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역배열로 240선 아래에서 반등이 나온다 해도 다시 240선을 돌파하기도 힘든 차트고 단기 이평선들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AI 관련 섹터는 작년처럼 가자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긴 힘듭니다. 나스닥 일봉 역시 240선에서 항상 기술적 반등이 나오듯이 딱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고 일봉상에서 RSI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한들 20선을 타고 올라왔던 증시가 20선이 이제 꺾이고 있고 20선이 내려오면서 120선 장기 평선을 맞고 다시 소폭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락의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쭉 상승 랠리를 만들었고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간 거의 3고점을 만들면서 형성한 이 매물대를 지금 뚫을 힘이 없습니다. 그만한 이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에서 막혀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현재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입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잠깐 살펴보면 3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자동차 관세는 한 달 유예했고요. 또 3월 8일과 9일 주말 사이에 캐나다 총리와 싸우면서 목재와 유제품에 250% 관세,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리고 3월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그리고 쭉 보시면 4월 2일부터 유럽연합에 25%, 그리고 4월 4일에 전 세계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아칠 폭풍이 더 많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탄력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관세 정책도 여전히 계속 말 바뀌면서 진짜 부과하기 이전에 협상용 카드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부과하는지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도 이어진다면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게 되고요.
캐나다에서는 지금 반미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 대한 반발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물가 불안 그리고 막무가내식 마치 공산당처럼 힘과 권력으로 전 세계를 눌러버리려는 이런 모습에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트럼프의 독단적 행보들이 여러 매크로 지표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힘과 고점 구간의 시기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앞당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오른팔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트럼프와 기조가 같고요. 트럼프 관세는 대규모 재정 적자 완화, 자국 산업 보호, 외교 협상 카드이고 인플레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이 하락해도 월가에서 알아서 잘할 것이다. 단기적일 뿐이다. 이런 태도인데요. 과연 그게 맞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도 피해가 있지만 감수하고 가는 거고요. 결국 다 같이 죽으면 내가 좀 병들어도 다른 죽은 놈들을 흡수하면 됩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요. 미국은 그걸 노리면서 미국 내에 부채를 줄이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이런 행보들을 한 가지로 귀결해서 본다면 대략적으로 행동의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가 부채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현재 미국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36조 달러가 환화로 얼마냐면 5경이 넘습니다. 지금 엄청난 역대급 부채고요. 이 부채를 삭감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정책, 관세나 불법 이민자 추방, 감세 정책 등을 시행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영주권을 살려면 79억을 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관세 압박으로 결국 미국 영토 내에 공장을 이전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시키고 그 돈으로 부채도 삭감하겠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도 계속적으로 해고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부채 삭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결국 관세 전쟁으로 증시 박살내고 세계 경기에 약간 침체의 그림자를 만들면 미국은 어차피 약간 흔들릴 뿐 전 세계 시장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부채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액션을 향후에도 계속 할 듯하고요. 그래야 물가 안정과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 또한 금리 인하 압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미증시는 이 기회를 삼아서 신나게 조정장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이 되는 게 미국 무역 수지입니다. 미국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고 13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렇게 갑자기 적자폭이 심해진 게 관세 부과 전에 사재기 수입이 약 10% 이상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현재 금 동향도 심상치 않잖아요. 금을 평소보다 20배 이상 수입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졌고요. 무튼 대외적으로는 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관세 부과할 명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온 GDP Now 3월 1일 토요일날 발표된 GDP Now가 2월 말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2.3%였습니다. 2.3% 성장 전망을 보이던 1분기 전망이 소비자 심리지수와 PCE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1.5%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ISM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그리고 건설 지출 역시 급락하면서 GDP Now가 더욱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2.8%로 추가 하락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포심을 조정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1분기에 급격하게 역성장,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직 경기 침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긍정적이지도 못합니다. 좋게 봐도 약성장에 그칠 듯 하고요. 이렇게 역성장이 만약에 유지될 경우 시장에 대한 기대, 즉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가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조정폭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기대 심리로 상승하고 기대에 맞는 실적이 나오면 더 상승하고요. 그리고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 조정이 나오고 또한 기대에 맞지 않게 컨센서스 하회로 계속 실적이 나오면 더 추가 조정이 일어나는 게 증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지표만 살펴봐도 현재 나스닥 일봉에서 240선을 닿았고 RSI 과매도 구간인 것처럼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기는 어렵다는 거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워렌 버핏이 작년 연말에만 해도 현금을 470조 쌓아놨다고 역대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2월 말에는 현금만 480조를 쌓아놨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 정치에 관해서도 잘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관세는 전쟁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품에 대한 세금이 되고 그 세금은 요정이 대신 내주는 게 아니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을 봤으면 버핏 지수를 봐야겠죠. 버핏 지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인데 1997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140%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을 때 미증시와 세계 증시가 연일 신고가 랠리를 할 때 그때 버핏 지수가 199%였습니다. 지금은 200% 돌파했다가 미증시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 193%고 코로나 시기와 상당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코로나 시기와 비슷하고 미증시가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 199%일 때는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을 때고 지금은 193%라도 긴축 시기이고 고금리 장기화 시대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작년 미증시는 옐런이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옐런과 파월의 빌드업으로 빛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고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 트럼프의 강한 모습으로 인해서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미증시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할 수 있어도 정고점을 돌파할 수 없고 정고점 매물대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바로 한 달 뒤는 아니고 적어도 2-3달 정도의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